자, 그럼 여기서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보면 지금 소선거구제는 평균적으로 인구가 20만에서 한 40만 되는 그런 지역을 갖다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큰 도시에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16개인가 있고 서울은 45개인가 있죠. 자, 그리고 지방에는 뭐 4개 내지 2개 내지 또 큰 데는 또 1개 정도가 이 선거구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만 뽑죠. 그러니까 호남은 민주당이 휩쓸고 영남은 주로 이제 국민의힘이 휩쓸고 그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선거구제의 당점이라는 것은 내가 한 10만 표를 받았는데도 상대보다 한 표라도 적으면 떨어진다. 그리고 작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다. 그래서 대의성이 좀 낮다라고 해석이 듭니다. 과거에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중선거구제가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2명씩을 뽑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 2등까지 당선이 되기 때문에 여야에서 낸 후보가요, 1, 2당이 다 당선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어떤 데는 보면 야권끼리 경쟁을 해서 야당끼리 1, 2등을 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지역에 유리한 데는 복수 공천을 해가지고 그 1, 2등을 같은 당이 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가 만약에 복수 공천이 아니다라고 보면 문제가 좀 발생하겠죠. 자, 중선거구제가 되면 현재 이 한 230여 개의 선거구제가 한 120개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100개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당에서 국회의원을 많이 갖고 가봤자 1등 하는 사람이 선거구가 100개면 100명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의석에 목이 마른 여야당이 다 가져가야 100석밖에 안 되는 그런 선거구제를 만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복수 공천을 하겠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 민주당도 2명,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2명,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에는 복수 공천을 갖다가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대선거구제가 되면 선거구가 한 5, 60개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대선거구제로 5등까지 뽑는다면 여야 정당들이 1, 2당이요, 전부 5명씩 공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당 의원들끼리도 경쟁해서 어쨌든 5등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영남에서 의석은 뺏기고 호남에서는 뭐 자기들이 아무리 공천을 해봤자 중선거구제를 해도 대선거구제를 해도 당선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일부 가지고 있어요. 지난 6일 지방선거 때 보면 실제로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 30개에서 이 3명에서 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으로 실시했는데 9명을 뽑는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6명, 진보당이 2명, 정의당이 1명 당선이 되었고, 역시 9명을 뽑는 대구 시범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7명, 민주당이 2명이 됐어요.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는 진보 정당이 2당이 되었고, 영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2당이 됐어요. 그래서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기초의원이 이 시범 선거구에서 당선이 안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호남에서 우리가 안 되기고 영남에서 뺏기는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그 이상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철수도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 정치개혁 이 특위에 이 소위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혜진은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아마 정개특위에 들어간 사람들 자체가요, 이런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하는 사람들로 애초에 좀 구성된 거 아니냐. 그래서 4월 10일까지 이걸 처리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정개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도요, 이 부산이죠. 부산에서 2명 되는데 민주당 겨우 됐죠. 그래서 이 사람도 다음 선거 때 당선 가능성이 어려운데 중선거구제가 되면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선거구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망국적인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재명 진영에서는 대체로 좀 내놓고 반대를 안 하지만은 기득권 경제력이 큰 사람, 그리고 중진들이 독식하지 않겠느냐, 신인 진출에 불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이재명 진영인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광역부터 시작을 해서 확대해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판사인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기득권 온상인 소선거구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김동연 경기지사 민주당의 잠룡인 이 사람도 페이스북에 중대선거구제 환영하고 김진표 결정을 찬성한다. 박영선 전 의원도 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갔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친명계인 문진석조차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다당제 실현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며 근본적으로 부정은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되면 여야당의 당선 가능성이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중진들 일부가 공천을 받지 못하면 각각 정당을 만들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야당의 온건하고 비주류인 사람들, 보스한테 줄을 덜 쓴 사람들이 이걸 또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왜 윤석열 이 타이밍에 이것을 했을까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이 이것을 던진 것은 일종의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자기의 소신도 있지만 자신의 힘이 강화되어서 코너에 몰리지도 않았는데 이 안을 던진 거는요, 결국은 당연히 개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문제를 지금 이 타이밍에 던져야 된다. 자, 한 달만 늦어도 이게 되기 어렵다. 시한상으로 한계에 몰린 시점에서 과감히 먼저 던졌어요. 자, 이걸 던진 목적은요, 야당 내부의 분열을 갖다가 도모하고자, 자, 이재명의 사법 처리 부분이 진행됨에 따라 야당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지키자고 하면 참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그렇게 되기 전에 야당을 흔드는 중대선거구제를 던지고, 결국 중대선거구제 진행에 따라서 개헌 합의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암시를 던진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지금 이 묘하게 취지는 반대하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말했는데, 이재명의 속셈은 간단한 겁니다. 자, 소선거구제가 빈명, 진명을 막론하고 다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윤석열이 현재 상태로 5년 간다고 보기는 자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자기를 임기를 유지하려면 지금 거대한 야당을 분산시켜서 다당제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의 사법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타이밍에 이걸 던졌고, 이재명은 윤석열이 중대선거구제가 소신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정계 개편을 시도하는 다당제, 지금 여야의 극명한 대립을 흔들어서 야당도 여러 개가 되는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던진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내부적으로는요, 이걸 갖다가 뺏겼다. 민주당이 작년 2월 27일 의총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결의를 했고, 3월 1일 날 이재명, 김동연이가 단일화를 발표할 때, 대선 때요, 정치개혁을 약속했고, 8월 28일 대선 이후에 이재명을 뽑는 전당대회에서도 결의문까지 채택했는데 이걸 갖다가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지원이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어젠다를 선점하고도 중대선거구제를 공론화시키는 것을 윤석열에게 뺏겼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지역구도를 타파하겠다 해놓고도 말만 하고 지켜보다가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상당수는 이걸 찬성할 가능성이 있고요. 야당의 정개특위 위원들조차도요. 중대선거구제를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수원, 서울을 도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전국을 돌면서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언론들은요. 거대 여당의 독점과 대립을 낳은 선거구제를 바꾸자. 성자 독식 소선거구제 사표 많고 영원한 지역주의도 심화시키고 보스에 대한 충성 경쟁 팬덤 정치의 원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참에 권력 구조 개헌까지도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소선거구제 폐지가 달라진 나라를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보수 언론들은 대부분 찬성을 하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저거가 주장해놓고 밀고 온 부분을 이재명의 지금 공천 그리고 당 장악을 위해서 입을 다물었어요. 당선 이후에. 자, 그 찰나에 그 틈을 정확하게 엿보고 지금 이 현 용산대가 윤석열이 먼저 선수를 던졌습니다. 자, 이 타이밍도 아주 절묘해요. 그런데 28일 날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모여서 이 시위를 했을 때 굉장히 의아스러웠죠. 지금 무슨 선거구 제도를 바꿔라 소선거구제 폐지하고 이 피켓을 들고 저렇게 하냐 했는데 그게 다 떡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마자 1월 2일 윤석열이 제안하고 제안하자마자 바로 김진표가 찬성을 하고 그리고는 또 이 야권에서 일제히 여기에 찬성하는 중진들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여당은 지금 이승민, 안철수조차도 찬성한다 그러고 자, 이래서 지금 이게 흐름이 되어버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이 이걸 던진 타이밍, 또 이재명이 반대하는 이유가요, 다 각자 속셈과 계산이 있죠. 자, 앞으로 이 중대선거구제가 이재명의 운명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We are